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난다. 도서서 발언에 정리해 주십시오. 나라입니다. 어디 쏠리면은 이 빅5 병원의 대표들이 어제 밤 11시에 모처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고 아마 2~3시 정도 넘어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19일 날부터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병원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과 큰 그림이 그려지는 회의가 내일 첫 번째 회의입니다. 자, 이번 이슈 제목이 지금 바로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본질인 밥그릇 지키러 나와? 밥그릇 지키기가 본질이다? 이거군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단체들과 그리고 여기에는 전공의 의대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주제 지금부터 다뤄볼 텐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진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전공의 협의회가요 뭔가 결정을 했는데 이른바 빅5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죠. 빅5 병원들. 여기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내고요. 그 다음 날인 20일 오전 6시부터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고된 겁니다. 이렇게 가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랄까 이걸 파업이라고 할까요? 사직을 통한 파업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이번엔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 전국 35개 의과대학이 참여했는데 일단 여기서 결정이 나서 전국에 40개 의대가 있거든요. 전원 참여한답니다.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20일 동반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학교 안 다닌다는 겁니다. 어제 긴급회의했고요. 참석자 전원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 그리고 앞서서는요 의사단체들이 지금 집회를 어제도 열었죠. 이런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어떤 방침, 정부 굉장히 초강경이거든요. 오늘 방침이 한 번 더 강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방점은 2020년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누누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사단체들,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뭐 많이 좀 알려졌는데 좀 정리해보죠. 4가지가 주로 꼽히는데 이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 과잉 공급을 초래한다. 그리고요. 의료비 지출 대폭 늘어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요. 의사가 늘어도 의대 정원이 늘어도 필수 의료 선택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흉부외과 등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하는 그런 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대학에서 교육시설 부족으로 의대 교육 질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서재원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 4가지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 것인데 저것이 곧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의 명분은 좀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단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투쟁이라는 단어보다는 소통 그리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대 정원 확대도 정부에서 매년 2,000명을 서울 경기권에 집중해서 배치한다고 하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역별 맞춤형 인재로 해서 의료비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 많다 해서 학생의
공부 수가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과 질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의사가 늘어도 필수 의료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가 아니고 인센티브 정책으로 해서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의대 정원할 때 그런 소통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단기, 중기, 장기 이제부터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안 그래도 경제도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 축구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데 몸이 아픈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정말 이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저런 요구에 대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곧 그 우리가 건강을 또 볼모로 잡는 그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협회와 정부 그리고 사실은 야당도 필요한 것이죠. 국민도 필요해서 이런 뭐 협의체를 통해서 저런 문제를 해결해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76%로 압도적입니다. 국민 다수는 늘려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약간 반대 의견이죠. 16%에 불과합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어제와 그이제 각각의 뭐 의사 단체들의 집회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어떤 브리핑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사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네, 전공의 내과 1년차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뭐 사직서를 내고 오늘 무단 결근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죠.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의대 증원이나 필수 의료 패키지 이후로 더 이상 수련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1000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상위에 위치하는데도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은영 부대변인. 네. 밥그릇이 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참, 전 서재현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분들께서 저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정 부분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기억해보면 코로나19 때 의료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런 보상에 대한 이런 제도적 계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정당한 방식이라 국민들께서는 지금은 소아과 오픈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병원 가보면 생각보다 저희가 병원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지방에서는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연봉 4억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러 나왔다? 국민들께서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익단체인 의사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저런 오늘 밥그릇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게 되면 국민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표현이 나올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까 봤던 이 의대 증원 확대 반대하는 이유 4가지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요거 김윤영 부대변인께 요거 좀 봐주세요. 지금 4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아까 서재현 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좀 봐주세요. 네.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인력 과잉 공급 초래. 이게 진짜 이유인가요? 어떤 게 4가지 중에서 진짜 중요한 이유를 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의 의사가 지금 사실 인기 있는 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이 몰리고 있고 힘든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흉부외과들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과목들. 그런 것들 없고 오히려 비급여나 실손보험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개인병원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의사분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한다고밖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소영주 부대변인. 그리고 뒤쪽에 있었어요.
아까 의사가 부족한 현상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의협에서도 뭔가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의사수가 부족한 거는 통계예요. OECD 국가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국민 대비 현재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통계책이나 일부 그냥 전문 서적을 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예.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같이 논의가 됐던 거예요.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도 느끼고 다 알고 있죠. 계신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지금 요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병원 가려면 예약 힘들어, 수술 날짜 잡기 힘들어, 한 번 가면은 몇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진료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또 수도권 집중을 합니다. 그럼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의 어떤 도시에 가보면은 개업한 의사 중에 특정 과목 의원이 많다 그 뜻일까요? 그러면은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면 병원들 많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많다. 밀집 지역에 많다. 근데 특정과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 많죠. 지금. 뭐 건물 하나에 뭐 두세 개씩 있으니까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정말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수도권에만 삽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한 400명 정도의 정원을 좀 증원하는 거를 가지고 의협이랑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것도 이걸 하지 안 됐죠. 못했죠. 예. 근데 좀 윤석열 정부는요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증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예. 한꺼번에 2,000명을 다 늘린다. 이거는요 조금은 어떤 보강과 방안을 가지지 않고 2,000명을 늘린다고 그러면 의협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 그러면 이거는 보통 보면 지혜를 우리들이 논의했던 게 한 5년이든 10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예. 200 보통 150, 200 정도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증원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뭐 교육을 할 수 있고 매년 그 정도 조금씩 그래야만 조금씩 어느 늘어간다. 정도의 어떤 이 의사들이 보통 아까 얘기했던 밥그릇 부분에 있어서 치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안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론에서 왜 이렇게 거칠게 들어가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 건강, 고통 이런 게 담보가 돼서 결국에는 이 모든 피해가 국민한테 돌아올까 봐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 손정희 위원장.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 정부가 숫자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의사 과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선생님은 과잉될 수 있죠. 앞으로 출생률이 없으니까 선생님 수는 줄어드는 게 맞죠. 당연히 예. 학생 수가 없으니. 그러나 지금 최근에 뭐 정치인이 뭐 이제 뭐 무임승차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노령 인구 비중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미래적으로도 의사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정부에서도 그런 데이터, 즉 그 어떤 노인 인구 비중에 대해서 의사 수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예. 지방과 서울, 경기 도권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팠을 때 혹은 집에서 돌아갔을 때 그래 골든 타임에 대해서 오는 타이밍이라든지 수술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아서 목숨을 잃은 것들이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서로 협상은 아니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시설 부족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교육시설 부족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부분은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예. 정부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사단체가 반발이 아니고 이런 목소리를 당연히 듣고 이 목소리가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걸 또 강경 그리고 또 이걸 불법 집회 예. 이렇게 규정 찍고 강경학으로 하게 되면 이게 더욱더 해결을 실마리를 놓치는 것이죠. 자, 지금 일단 굉장한 대체예요, 지금요. 뭐 이런 상황인데 중간에 아까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럴 때 아프면 큰일 난다.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된다. 병원 가면 안 된다, 이럴 때. 뭐 이런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의사 단체 쪽에서 나온 목소리인데요.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책임자 문책 요구까지 나온 상황인데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께요. 일단 전공의들이 예고한 대로 19일 날 집단 사직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 오전부터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진료를 중단하거나 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서 뭐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면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게 되면은 예. 이제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형사처벌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법에 보면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면허 박탈 사유, 면허 취소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최종의 어떤 뭐 재판을 받고 해서 형이 그렇습니다. 이제 확정되는 형이 상황이네요. 확정되고 나서의 문제라서 예. 그게 뭐 몇 년 뒤에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는 최대한 강경한 방책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강경책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저는 의사단체에서 좀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지금 이런 발언이 그 나왔었는데요. 얘기가 초기에 지난주에 그게 나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순한 공무원의 집단으로만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부는 사실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주권 행사로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국민이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메시지 관리에 대단히 실패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고 그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사단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할 걸 봅니다. 지금 의대생들이 동맹 휴업을 그러니까 1년간 뭐 휴학하기로 했다. 지금 그걸 예고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지금 정부가 의료법상 가진 권한은 모두 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상황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의약분업 때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있었던 일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정부와 의사단체가 조금 더 대화를 긴밀하게 해서 그런 파국은 막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주말도 있고 시간이 좀 있어요. 뭐가 예고된 시간까지.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거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정부나 의사단체나 모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영주 부대변인께 민주당은 입장이 뭡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사안에서 민주당이 거의 어떤 입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단은 의사수 정원 확대는 예. 공감하는 그건 입장을 공감한다. 냈지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찬성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이 예. 복지위 쪽에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던 의원들은요 이런 예. 얘기를 하죠. 너무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너무 급하다. 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면서 조금 의협을 달래가고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 자체가 의사 편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여론조사 결과 봤지만 그렇죠. 뭐 압도적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미 여론은 정부가 앞서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의사단체를 잘 구슬려 가면서 예. 가면 되는데 2,000명을 쏟아부으면서 이 예. 부분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불난집에 막 기름 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이건 아까 그래요? 얘기한 대로 단계적인 부분으로 증언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수가 부분도 지금 수가가 거의 이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 수가 부분도 종목별로 해서 이거를 뭐 차별한다든지 좀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한다는 걸 좀 하면서 대화의 창을 열면서 가야지 이걸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라는 게 많은 이제 복지위에서 했던 의원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2020년에 실패 경험이 한번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뭔가 중재하는 역할을 야당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가 거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저가 있지 않냐. 지금의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기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걸 우리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 질러버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접근을 해서 가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방에 못 가지만 총선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여론이 높아요. 70% 이상 아까 예. 봤듯이요. 그럼 결국에는 의사단체 자체를 악마화하는 겁니다. 악마 프레임을 던져놓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법적으로 짓눌러서 예. 우리는 강한 정부다. 국민에서 일한다. 이런 거를 던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를 하려는 예. 시도 때문에 정책 자체가 너무 거칠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들은 거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사단체가 준법 투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과잉 어떤 수를 던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조금 완급 조절을 하면서 준법 투쟁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예.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부분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정부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부분이 일간 타당성 있는 말씀은 맞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 우리는 한다. 약간 이 논평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사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 정책이 실패했던 것이 결국에는 의사단체란 이익단체인 동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35년에는 지금 의사 수가 15,000명이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과 자료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의사라는 게 1년 만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인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점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칠게 따른 2020년의 실패 사례를 저희는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다가 실패해서 단순하게 반대되는 입장에서 거칠게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실패했는 걸 반면교사 삼아서 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 의료에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해내겠다.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재은 위원장도 발언 기회 요청하는데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있었고 또 의사 선생님, 의사 단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것이 저희는 신속과 말씀하신 강대강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느림의 미학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협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논의를 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에서 목소리 나왔던 것, 의사단체에서 목소리 나왔던 것을 그걸 활용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또 다시 강대강으로 해서 그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의사들 목소리 죽이고 다 내가 강하게 하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자세로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또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이게 아주 큰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사실 국회가 좀 잘 좀 챙겨줘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구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회가 지금 눈과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총선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